네, 저희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부 상담은 이 두 분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태근 이사 그리고 김민성 이사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시청자님.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현대공업을 1년도 한참 넘을 때 그걸 했는데 8,900원에 매수를 했는데 네. 네, 오늘 아까쯤 팔까 어쩔까 하다가 넘겨버렸네요. 아, 오늘 좀 윗꼬리를 길게 달았는데 아쉬우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네,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네, 20% 정도 아, 있습니다. 20%요. 알겠습니다.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부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김민성 이사님께 부정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사모펀드에서 현대공업의 경영권을 인수한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네. 주가 급등했는데 해명 공시가 나오면서 또 다시 밑꼬리를 길게 달았어요. 네. 부정 들어주신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테마적으로 움직인 종목이다 보니까 네. 테마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라리 그런 이슈가 없이 오늘 시장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좀 이런 반등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좀 홀딩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바닥인 구간에서 좀 이슈가 딱 터지면서 이제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그게 또 아니라고 보도가 나오면서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좀 지지 라인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뭐 다른 이슈를 가지고도 좀 추세적으로 살릴 수는 있겠지만 앞전에 있던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는데 오늘 같은 윗꼬리에서는 이제 위에 있는 악성 매물이 더 많이 쌓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을 계속해서 돌파하기 위해서는 또 강력한 좀 펀더멘탈이라든지 재료 모멘텀을 가지고 대량의 거래량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상승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구간에서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시장에 대한 거래 대금이 아직 완벽하게 살아나고 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을 참고한다라고 하면은 일시적인 급등을 우리가 추격을 하면서 추세가 꺾인다라고 하는 거는 좀 우리가 안정적으로 좀 손절 라인을 잡고 나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매수 자리 자체도 이제 앞전에 과거에 매수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앞전에 지지 라인을 버텼던 구간을 깨고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이제 지수도 워낙 바닥이고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좀 슈팅이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크게 빠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추세를 강하게 돌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거래 대금이 좀 필요하고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이런 좀 찌라시성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거는 투자 심리에 좀 안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축소하면서 기회비용을 살리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공업은 아쉽지만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시공회에서 대봉열에서 지금 18,000원에 들어갔는데 네. 지금 이제 한 23% 먹었는데 좀 더 가져가야 될지 어떻게 아. 될지 좀 궁금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청자님 너무 수익 축하드리고요. 비중은 어느 정도 들어가셨을까요? 100% 들어갔습니다. 아, 100%요? 예, 네, 알겠습니다. 신용도 좀 더 갖고 이거 걱정이 돼가지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께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중립이 나왔습니다. 정태근 이사님께 중립 의견 여쭤볼게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수익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고 비중도 너무 잘 들어가셨어요. 지금 오늘 시간에서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요, 내일 아침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네. 내일 아침까지 괜찮을 거기 때문에 충분히 팔자리 줄 거거든요. 일단은 정말 화끈하시네요. 그러니까요. 100% 몰빵해가지고 네. 확 일어났네. 부럽습니다. 그러게요. 네. 오늘 지난주 주말 시장 보면은 약간 좀 속된 표현을 쓰면 쫄렸을 것 같은데 네. 정말 화끈하시네요. 시청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랑 상담을 좀 하시게 됐습니다. 예, 뭐 네. 자주 제가 정덕영 자주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 우리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 그리고 그 속에서 뭐 SC, ADC, 비만 치료제, 뭐 바이오심 여러 가지 이런 뭐 것들이 있는데 비만 예. 치료제도 충분히 저는 가입하는 섹터라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가는 거하고 그러니까 좋게 보는 섹터하고요. 그 수익은 또 별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제가 왜 이렇게 뱅뱅 또 돌리냐면은 예. 이거는 솔직히 잘 아시잖아요. 그냥 적당히 먹고 나오고 안 보는 게 예, 맞죠. 맞습니다. 가장 예. 최선이잖아요.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오늘 있잖아요. 오늘 거래량이 예. 9월 5일 날 거래량을 뒤집었다라면 내일 쪽까지도 한번 급등을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지금부터 예. 중요한 건 거래량을 계속 실어주면서 위로 계속 푸시를 해주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예. 물론 그 이전에 뭐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든 부분도 있겠지만은 뭐 오늘 예. 호가 같은 것도 한번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뭐 내일 쪽에 분명히 상승 출발은 될 거예요. 상승 출발은 될 건데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주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저도 내일 정도 네. 좀 팔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일단 화끈하게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화끈하게 먹고 나오자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적당히 화끈하게 먹고 그냥 나오시고 그리고 예. 비만 치료 내에서 종목이 또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종목 그 상한가 나온 건 너무나 기분이 좋은데 또 예. 한편으로는 또 내일 또 어떻게 될까 불안해서 또 못 가져가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제가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적당히 수익을 먹고 나오자고 얘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래서 비만 치료를 쳐다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비만 치료 내에서도 보면은 지금 뭐 블루엠텍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블루엠텍도 있고 예, 그리고 예. 그것도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죠. DX, VX이라는 종목도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화끈하게 자리를 잘 보시고 결단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본인 판단을 믿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저희한테 의뢰 안 하셔도 돼요. 본인 판단을 지금은 믿는 게 가장 제 베스트 방법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봉 LS는 그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다 먹고 나오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굳이 이제 비만 치료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방금 보여드렸듯이 우회적으로 블루엠텍도 있고 DX, VX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교체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본인 판단 그냥 믿으세요. 저희한테 의뢰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시간에 이제 뭐 좀 물량도 좀 이제 시간에 잔량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네. 내일은 시가에 좀 팔고 좀 뜨면 팔고 나오고 다른 거는 좀 갈아타려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지금은 어쨌든 수익이 날 때는 시청자님이 잘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믿으시면 됩니다.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예. 대로 하시면 돼요. 예, 하여튼 예, 네, 고맙습니다. 꼭 수익 내고 나오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우리 시청자님 상한가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대봉 LS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에코프로 BM을 네. 제가 단가를 조금씩 낮춰가지고 가격을 17만 9,200원에 해놨는데 네. 지난번에 18만 원 넘었을 때 제가 일이 있어서 못 봤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 매도가를 매도를 못하고 보니까 지금 말들이 계속 네. 지금 리튬 가격이 떨어져서 그러는지 이게 지금 양극재 이쪽이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이 가격에 올 수 있을지 오늘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 손절을 하려면 좀 얼마 선까지 올래나 최소한의 손절가 정도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지지선이라든지 네. 예 지금 대체로 어떻게 해야 될지 올라가고요. 아,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 정확한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7만 9,200원이에요. 아, 16% 정도 돼요. 9,200원에 16%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전거래일이랑 오늘이랑 크게 하락해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부정이 나왔습니다. 김민성 이사님께 중립 의견 여쭤볼게요. 네. 우리 시청자님 손절가가 궁금하시다라고 하셔서 제가 다 마음이 아픈데 네. 기다리면은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최근에 연락 주신 시청자님 중에서 에코프로비엠 매수가가 가장 낮으세요.
네, 거의 네. 뭐 우등생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추세가 좀 무너지긴 했는데 시장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 대금이라든지 투심 자체가 많이 꺾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펀더멘탈과는 무관하게 떨어지는 것도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매도 잔고가 아직까지도 한 7천억 이상 쌓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좀 빅테크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은 또 이제 코스닥이 살아나면서 2차전지가 좀 세로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떠 있고 그 종목들이 매도하면서 2차 전지 쪽을 좀 저가 매수를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는 좀 에코프로비엠이 좀 약한 모습이라서 좀 아쉽긴 한데 최근에 또 포스코 퓨처엠 같은 이제 대형 종목, 이제 시가총액 큰 종목도 뭐 13% 가량 상승을 하고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고 심지어 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아직 크게 꺾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증시에서 8% 가량 하락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투심이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그 전에는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좀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은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항상 2차 전지는 전기차에 대한 캐즘 현상이 좀 해소가 되고 나서 본격적인 좀 시세가 나올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간에 지금 급등이 나올 만한 산업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추세를 좀 더 추가적으로 이탈한다. 예를 들어서 14만 5천 원 정도까지 지키지 못하고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더 패닉셀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좀 길게 끌고 갈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어느 정도 손절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라인을 지켜주면서 그래도 나는 좀 더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좀 장기적인 캐즘 현상을 극복하는 걸 바라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인 홀딩하면서 그래도 제가 봤을 땐 30만 원대까지는 회복을 하는 구간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전기차에 대한 캐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다시 한번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자율주행 4단계를 상용화 앞두고 나서 표준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기 있고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로보택시를 출시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력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 그동안 좀 저조했던 부분이 다시 한번 이제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소비 욕구가 다시 한번 빠르게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그동안의 캐즘 현상을 좀 더 극복을 하고 좀 모멘텀을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캐즘 현상을 극복을 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배터리 밸류체인 중에서도 양극재와 음극재 중에 양극재에 대한 좀 모멘텀이 어차피 더 강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고 가장 많이 수요가 들어가는 산업이다 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모멘텀이 빠르게 회복이 될 수가 있어서 그 점을 참고하고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둔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30만 원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추세가 더 밀린다라고 하면은 14만 5천 원대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으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많은 분들 연락 주고 계신데요. 뒷번호 1242번님께서 LG 이노텍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27만 9천 원에 28%입니다. 가격을 어디까지 두고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목표가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정태근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아마 우리 시청자님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기도 한데 네. 아이폰 출시 이제 잠시 후에 예정돼 있잖아요. 새벽 2시에 있을 텐데 내일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우리 시청자님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글쎄요.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은 5월달, 6월달, 7월달에 충분히 반응시키고 힘이 좀 빠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매수가 27만 9천 원 얘기 하셨는데 참 여기가 들어갈 자리는 맞아요. 맞는데 그 다음날 음봉 나왔을 때 바로 팔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내 계획대로 안 돼요. 주식을 하다 보면은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월 4일 음봉 나왔을 때 좀 나왔으면 차라리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출시를 해가지고 뭐 반응은 나오겠죠. 반응은 나올 것 같은데 과연 16만 원 돌파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27만 9천 원에 LG 노트를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5월달, 6월달, 7월달 그때 당시에 그 이녹스 첨단소재하고 LG 노텍하고 두 종목은 반응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와서 LG 노텍 이런 반응이라면은 아이폰 16에 대한 기대감은 좀 소멸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아이폰 16 출시를 해가지고 반응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한 10만 원 이상에서 손실을 줄이는 범위 내에서 빠져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차라리 중국 쪽 그 스마트폰 쪽을 본다라면은 차라리 OLED 쪽을 보시는 게 아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 시스템 같은 것들을 우회적으로 제가 볼 때는 LG 이노텍보다는 OLED 관련돼 가지고 차라리 선 시스템 쪽 같은 종목들을 보시는 게 이거는 그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을 차라리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더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 이미 주가가 선반영된 것 같다. 오히려 OLED 쪽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선익 시스템까지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으로 5637번님께서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65,000원에 비중을 30% 보유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향후 전망과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김민성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었어요. 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것도 사실 뭐 건설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을 따라가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좀 뷰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전해질 쪽에 대한 모멘텀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소재가 주 매출원으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박이라든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에 대한 캐즘 현상이 좀 극복이 되고 결국엔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야지만 거기에 대한 캐즘 현상을 극복하고 매출액이라든지 이제 영업이익도 이제 높아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부각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인 반등이 올라왔던 거는 이제 워낙 많이 빠졌다 보니까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저가 매수세의 좀 일시적인 반등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뭐 손절을 하거나 이런 대응을 할 필요는 굳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증시가 워낙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많은 조정을 받은 다음에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할까 그런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매수세를 좀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는 지금 하방은 어느 정도 경직이 되어 있고 여기서 잘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상방에 대한 가능성이 우리가 높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격대에서는 그래도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매수가 자체가 높다 보니까 지금 매수가를 마냥 기다린다라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실 수도 있고 비중이 30%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5만 원대 부근에 어느 정도 시장 회복에 따라서 같이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일부 축소하는 거를 좀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등이 더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6만 원대에서 추가적인 비중 축소하고 난 다음에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차 전지 말고도 워낙 핫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 시장에 대한 유동성 자금이 증가하기 시작을 하면서 테마 장세가 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리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시간을 둔다라는 생각을 두고 비중을 어느 정도 축소해 두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좀 기대 비용, 기회 비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하는 게 지금 시장으로서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내일 시장에서 투자 판단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아보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이 두 분께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 유튜브 채팅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16,790원에 10% 부탁드려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김민성 이사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16,790원이면 거의 매수가랑 우리 시청자님 차이가 많진 않으시거든요.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그냥 매수가 부분이 오늘 들어가신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홀딩 하셔도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이제 고개를 드는 구간이고 여기서 앞전에 이제 블랙 먼데이 때도 안 빠지던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를 다시 한번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그 심리가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더 빠지기는 어렵구나. 약간 이런 모멘텀 형성이 되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또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기술적인 자리만 보더라도 바닥을 찍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다가
증시가 밀리더라도 다시 한번 버텨주는 구간이 이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크게 걱정할 구간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체코 관련된 이제 원전에 대한 모멘텀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멘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주가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기대감이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신규적으로 이제 매수를 접근해봐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잘 매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비중이 무리하게 커지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욕심이 과해지진 않게끔 좀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평선들이 이제 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위에 이제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올라갈 때마다 나오는 패닉셀이라든지 차익 매물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도 막히는 구간이 많은 자리가 이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물대를 완벽하게 돌파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안심하기는 이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구간에서 저렴하게 매수를 잘 하셨으니까 추가적인 반등까지는 좀 홀딩을 하고 지켜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 한 18,500원대가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지켜보는 게 좀 리스크가 덜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명진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9032번님께서는 미래 반도체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16,900원에 15%.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가 최근에 계속 밀리고 있는데 네.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근데 그 추가 매수라는 게 일단은 단가를 낮춰서 그리고 그 단가를 낮추기 이전에 어쨌든 지금이 바닥이라는 그런 가정을 깔고 이제 단가를 낮춘 작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글쎄요, 지금 자리가 과연 바닥일까에 대한 제가 확신이 없다 보니까 추가 매수 해야 되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확답은 못 드릴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비중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매수 할 수 있는 충분히 여력은 있다라고 봅니다. 있다라고 보는데 단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조금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면서 반도체 소부장 쪽이 조금 괜찮아지는 모습들이 나오긴 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이게 지속성이거든요. 근데 그 지속성이 과연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정말 죄송한데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건 제 판단인 거고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미래 반도체를 가지고 있고 질문하신 거에 따라서 한번 대응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그렇게는 할 것 같아요. 일단 최소한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세요. 이 가격대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만약에 추가하면서 한 달에 먼저 하냐면 5일선하고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골든크로스가 안 깨지고 단기 평선이 어쨌든 옆으로 눕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 시점에 저 같으면은 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물론 추가하면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지하 8층이라는 생각이 들어갔다고 지하 12층이 되고 14층이 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한 5% 10%덜 먹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바닥 확인이 되는 게 제 개인적인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5일선과 21선의 골든크로스가 어느 가격대에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제가 볼 때는 물타기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상승도 반등도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도 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대를 못 짚어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이것만 기억을 하세요. 정태근 이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에 5일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날 때까지만 기다리라고 하더라. 그러고 나서 그 시기가 왔을 때도 애매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상담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는 좀 지양해보자. 말씀드린 방법들 한번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반도체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모레 퍼시픽 네. 11만 8천 원에 30%입니다. 11만 8천 원이요? 네. 우리 시청자님 너무 잘 들어가셨네요. 먼저 뭐 24포인트 빠졌을 때 그때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잘 들어가셨습니다. 그럼 그 어떤 부분이? 얼마에 팔면 될까요? 목표 주가가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울금정 나왔습니다.
김민성 이사님께 네. 여쭤볼게요. 정말 공포에 잘 매수하신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네. 지금 일단 수익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신데 뭐 아모레퍼시픽은 다이소에도 이제 입점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박스권 상단까지는 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시청자님께서는 굉장히 타점 너무 잘 사셨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주가가 이제 급락이 나타났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매출 자체가 안 나왔기 때문에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중국향 매출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실적이 좀 어닝 쇼크가 나타나고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자회사에 대한 좀 매출을 좀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대한 매출은 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보고 나서 아모레퍼시픽은 좀 길게 봤을 때는 호재구나, 체질 개선을 좀 완벽하게 돌아서고 있고 주가 측면에서는 좀 과하게 매도를 한 구간이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그 시기에 시청자님께서도 잘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닉셀링 끝났고요. 바닥권에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데 시장이 밀리더라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패닉셀링 끝났고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다시 중국향 매출이 개선이 되고 미국향 매출이랑 유럽향 매출에 대한 의존도가 또 높아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성장에 대한 동력이 좀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도 실적 기반을 해서 상승을 또 더 많이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패닉셀러 빠졌던 우려감을 좀 해소를 시켜준다라고 하면은 앞전에 박스권 상단이었던 18만 원대까지는 좀 여유 있게 저는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좀 투심이 더 좋아지고 추세가 좀 더 살아난다라고 하면 여기 돌파할 때 20만 원 이상까지도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18만 원대를 좀 다시 한번 터치할 수 있는지 그때까지는 좀 여유 있게 홀딩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18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정태근 이사님도 긍정을 또 가장 빠르게 들어주셨어요. 아모레퍼시픽 여전히 뭐 실적에 대한 우려는 있는 상황인 건데 뭐 3분기, 4분기 실적은 조금 이전보다는 좀 걱정을 덜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뭐 획기적으로 이렇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아. 지금도 아모레퍼시픽은 대형사기 때문에 네. 조금씩 바뀔 거거든요. 뭐 물론 실력 컨트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처럼 이렇게 중소 화장품처럼 획기적인 바뀌지 않을 거고 대형사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천히 바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탈중국을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이점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아모레퍼시픽도 그리고 오늘 또 뉴스 나왔잖아요. 다이소 입점한 부분들. 그래서 탈중국을 어쨌든 천천히 진행하게 되면서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아모레퍼시픽에 좀 긍정적인 점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모건스탠리가 아시아퍼시픽 이제 포트에 또 아모레퍼시픽을 포함을 시켰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마 제 예상이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요거는 아마 소멸gem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렇다면은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면 아모레퍼시픽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16만 원 부분까지 최소한 그 소멸gem 만들 때까지는 한번 특별한 변수가 없다라면은 저는 한번 가져가 볼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천사님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목표 주가 좀 높게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으로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착한 암소마을님께서 카티스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5,900원에 비중은 25%. 손절을 안 하고 싶은데 희망이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아, 김민성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카티스 시가총액을 보니까 1,000억 원이 채 안 되는데 네. 이런 종목들이 또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또 그런 종목이 또 강하게 잘 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상장한 지가 얼마 이제 안 된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추세가 좀 잘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기업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가져가는 종목이고 오늘 여기서 앞전에 있던 매물대의 61선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지금 대량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랑 좀 오늘 비슷하게 만들어놓은 보안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장 후반부터 보안 쪽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많이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번 주에는 그래도 딥페이크 관련주 이제 보안 쪽에 대한 모멘텀은 빼놓지 않고 또 기대감이 다시 한번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청자님께서 5,900원대 매수가 말씀하셨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VI 1차, 2차는 기본적으로 이제 달성을 하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800억 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만큼 적은 금액으로도 급등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61선 돌파했을 때 제가 봤을 때 6천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금방 급등이 나올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는 우리가 급하게 급락이 나오거나 추세가 무너진 자리는 아니라서 홀딩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6천 원대에서 완벽하게 다 덜어내지 마시고 분할 매도로 절반 정도 수익을 챙기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좀 체크한다라고 하면은 트레이딩적으로는 아직 추세가 강하게 살아있는 종목이라서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티스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매수가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신명자님께서는 ISC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73,720원에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수가까지 올까요? 아니면 손절해야 할까요?가 고민이십니다.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계속 지금 신저점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오늘 2%좀 반등이 들어오긴 했거든요. 외국인 매수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긴 한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이게 당연히 대답을 드렸는데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당연히 대답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어렵네요. 네. 그 ISC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종목 자체를 볼 게 아니라 지금 반도체 분위기를 볼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 반등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반도체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ISC가 갈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반등이 안 나오게 되면은 ISC 갈까요? 제가 볼 때 못 간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안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 출발선까지 거의 내려왔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은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내가 팔면 바닥이구나라는 그런 실수를 이제는 안 해야 되겠죠. 이분은 원래 7만 원 이탈할 때 손절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1차적으로 못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2차 대응을 한 시점이 공교롭게도 상승의 출발점까지 내려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상황이라면 저는 그냥 가지고 있어 볼 것 같아요. 가지고 있어 볼 것 같고 그리고 저 잘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미래반도체 상담할 때 제가 골든크로스까지 기다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보세요. 골든크로스가 안 나니까 주가 계속 흘러내리잖아요. 그런데 골든크로스가 나니까 단기 평선이 골든크로스가 나니까 어쨌든 주가가 안 빠지잖아요. 물론 다시 올선을 다시 데드크로스 나긴 했지만 그래서 아까 미래반도체 상담하신 분은 다시 한번 잘 가서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나올 때까지만 일단 기다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골든크로스가 난 시점인 5% 10%는 일단 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ISC 같은 경우는 이제 출발점까지 거의 내려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4만 원 이상 가격이 유지가 되는지를 보자고요. 4만 이상 제가 볼 땐 여기서 바로 ISC가 상한가 빵빵 나오면서 치고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올까요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그래도 조금의 희망을 조금 이제 가지고 희망을 좀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팔면 바닥에는 실수를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일단 4만 원권 이상 가격이 유지되는지만 일단 먼저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격 유지가 되게 된다면 그때 가서 손절을 하던 아니면은 매수가까지 보던 그에 대한 판단을 일단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매수가까지 판단할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앵커도 얘기했지만은 바닥을 잡느냐 안 잡느냐 하락하느냐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다시 한번 소위 말하는 지금 화면만 보게 되면 쌍바닥 만들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가격대 부근에서 어쨌든 추가 하락이 먼저 제한되는지를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켜주지 못하게 된다면은 비중이라도 덜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그래도 일단 한번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 그대로 가져가서 2차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홀딩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뒷번호 5728번님께서 노바렉스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13,1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김인성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네. 시청자님은 보유해야 할지 손절해야 할지 고민이시다라고 하시는데 실적은 잘 나오는데 주가는 언제쯤 반등이 가능할까요? 근데 반등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제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테마가 사실 형성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노바렉스가 잘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좀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은 그래도 적어도 지금
실적 장세는 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할 만한 건 거의 다 끝났고 우리가 이제 실적에 대한 숫자를 보고 이제 투자하기보다는 앞으로 얼만큼에 대한 성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재료나 이제 펀더멘탈 미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을 보고 투자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노바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실적에 좀 우리가 이제 가치 밸류를 계산을 하면서 저평가다 고평가다를 좀 계산하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여기서 더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크게 빠지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증시에 대한 이제 급락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거기에 영향은 있겠지만 증시가 안정적으로 좀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여기서 크게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또 크게 오르는 것도 좀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심리가 다른 쪽에 포커스가 너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뭐 홀딩을 하더라도 큰 변동성은 없기 때문에 그게 스트레스 받을 구간은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재미는 없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선택을 하실 때 내가 그냥 계속해서 여기서 바닥을 기고 있고 추가적으로 하락은 안 하니까 내가 계속 끌고 가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충분히 지금은 기다려 보시고 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대한 기회비용을 선택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아니면 정리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노바렉스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